여러분, 밤에 자는 게 무섭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다행히 눈을 떴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갑자기 자는 사이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잠들기 무서웠던 기억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71세 남성, 자는 사이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전날까지 멀쩡했고 대화도 나눴고 식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 하지만 놀라운 건 그분이 평소에 해오던 취침 습관들이 이 위험을 키웠다는 겁니다. 사실 70세가 넘으면 몸의 여러 기능이 조금씩 둔해지고 특히 심장, 뇌, 폐의 자율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낮보다 밤에 더 극단적으로 드러나죠. 그런데 잘못된 취침 습관이 이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잠자기 전 이 행동 하시나요? 새벽에 자주 깨는 편인가요? 혹은 누워서 핸드폰을 오래 보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잠든 사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취침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70대 이상이 꼭 지켜야 할 수면 안전 수칙까지 자세히 소개해 드릴 거예요.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을 아시면 앞으로 매일 밤 더 안전하게 그리고 푹 잘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실 겁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뭘까요? 근육이나 피부보다 먼저 바뀌는 건 바로 몸의 자율신경계와 순환 기능입니다. 자율신경계란 우리 몸이 스스로 숨 쉬고 심장을 뛰게 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밤에 잠들게 도와주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70대가 되면 이 자율신경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낮엔 버텨도 밤이 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가 자는 동안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잠든 사람이 갑자기 심정지로 이어지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게 산소 부족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숨쉬는 근육과 폐활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얕은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추거나 약해질 수 있어요. 수면무호흡증 같은 증상이 대표적이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본인이 못 느끼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자세, 잠들기 전 습관, 수면 환경 같은 게 이런 위험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머리를 너무 낮게 하고 자거나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곧바로 눕는 습관, 심지어는 잠들기 전 TV 보다가 불도 안 끄고 자는 것까지 이 모든 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심장은 밤에 더 느려집니다. 자기 보호를 위해 몸이 자동으로 휴식 모드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거나 숨이 멈추는 일이 발생하면 회복 능력이 낮은 고령자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당장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방심하기 쉽고 그래서 사고는 늘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몸에서는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단순히 피곤하다, 잠을 설쳤다 같은 말로는 이 위험을 정확히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단계 쉽게 피곤하고 아침에 몸이 무겁다. 요즘 따라 잠을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다거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고 느끼시진 않나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해 뇌와 심장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몸 전체가 피로를 덜어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아침에도 졸리고 낮에도 기운이 빠지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2단계 자다가 깨는 일이 잦다. 자다가 자주 깨는 분들 많으시죠? 화장실에 가려고 꿈을 꾼 것 같아서 혹은 이유 없이 번쩍 눈이 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수면의 깊이가 얕아져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수십 번씩 깼다가 다시 잠들곤 합니다. 그때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그 부담이 쌓이다 보면 심부전이나 부정맥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3단계 가슴 답답함, 심장이 뛰는 느낌. 누워 있을 때 가슴이 쿵쿵 뛰거나 답답한 느낌이 자주 드는 경우가 있다면 심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은 밤에 속도를 줄여 휴식에 들어가야 하는데
무언가 잘못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죠. 특히 왼쪽으로 누워 잘 때 더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경우 심장에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세 문제가 아니라 심장의 펌프 능력 저하 혹은 심방세동 같은 무정맥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4단계 수면 중 식은땀 혹은 자고 나서 베개가 젖어 있다. 잠든 사이 식은땀을 흘리는 분들 계시죠? 혹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나 옷이 축축한 경험 있으셨나요? 이건 자는 동안 몸이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 겁니다. 숨이 잘 안 쉬어졌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거나 혹은 뇌가 순간적으로 위기 상황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교감신경이 갑자기 활성화되고 땀을 흘리고 혈압이 튀어오르거나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5단계 악몽을 자주 꾸고 자고 나면 더 피곤하다. 이 증상은 의외로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악몽이나 꿈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경우 수면의 질이 매우 낮다는 뜻입니다. 특히 렘 수면이 얕게 진행되면 뇌는 과도하게 활동하면서 휴식을 못 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고 나서 더 피곤하고 멍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건 심장, 뇌, 폐 모두에 부담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반복된다면 보미아는 지금 자는 게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위험을 키우는 잘못된 취침 습관 4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반드시 고쳐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연구와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위험한 취침 습관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면무호흡증과 돌연사 확률 3배 증가. 2022년 미국의 수면의학회에서는 6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수면무호흡증이 수면 중돌연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중등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고령 남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면 중 심정지 발생률이 3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는 동안 숨이 10초 이상 멎는 현상이 하루 평균 30-40회 이상 반복됐고 그 순간마다 심장이 무리를 받으며 점점 회복력을 잃는 패턴을 보였죠. 즉, 자는 동안 아무 일 없이 사망하는 많은 사례가 단순 노안이 아닌 숨 쉬는 능력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과 심박 불안정.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 400명을 대상으로 취침 전 습관이 수면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결과는 취침 30분 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심박수의 변동 폭이 크고 렘수면 진입률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심박 변동 폭이 크다는 건 심장이 잠자는 동안 안정되지 않고 과도한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습관 하나가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 그리고 수면 중 심장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던 71세 이모 씨, 평소 고혈압과 약한 협심증이 있었지만 관리를 잘하며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가족들이 깨우러 갔을 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전날까지도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검 결과는 수면 중 심정지. 더 놀라운 건 전날 밤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TV를 보다 잠들었고 저녁 늦게 배불리 식사하고 바로 누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장은 피로했고 소화기관은 과하게 활성화됐으며 그 밤은 평소보다 더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조건이 겹쳤던 거죠. 또 다른 사례, 68세 여성 김모 씨, 남편이 새벽에 아내의 호흡 소리에 이상함을 느껴 깨워보려 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저산소증으로 뇌 기능이 손상된 상태였고 몇 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여성은 평소 코골이가 심했고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결국 의사들은 수면무호흡으로 인한 저산소 상태가 누적되다 위기 상황에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센터 김도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70대 이후는 수면이 단순 휴식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시간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심장과 폐 기능이 약한 고령자는 잠자는 시간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 돌연사의 많은 원인은 습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취침 전 행동, 자세, 환경이 위험을 증폭시킵니다. 자다가 숨을 멈추거나 심장이 멈추는 경우 겉으로는 편히 잠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엔 조용한 경고의 신호들이 존재했습니다. 고령층이 특히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자는 사람이다. 그게 편하니까 괜찮다. 하지만 그 편함이 몸에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오늘은 7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대표적인 잘못된 취침 습관 4가지, 그리고 그의 숨겨진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골이를 단순한 피곤함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 코골이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질식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컥컥거리는 소리나 중간에 멎는 듯한 호흡이 반복된다면 그건 수면무호흡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심장은 밤새 과부하를 견뎌야 하고 그 결과 심정지, 뇌졸 중 고혈압 위험이 증가합니다.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고 나서 피로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든든해야 푹 잔다고 믿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 과일이나 밥, 간식을 챙겨 드시곤 하죠. 하지만 이 습관은 소화기관을 밤새 쉬지 못하게 만들고 수면의 깊이를 방해합니다. 특히 위장이 가득 찬 상태에서 누우면 위산, 역류, 심한 경우 숨 쉬는 통로까지 자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주 깨거나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취침 3시간 전엔 식사를 마치고 속이 편안한 상태로 잠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TV를 켜놓고 자는 습관, 배경 소리처럼 익숙해서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수면 중 뇌를 계속 자극하는 행위입니다. 화면의 깜빡임, 소리의 주파수 변화, 특히 뉴스나 드라마의 자극적인 내용은 렘수면 방해의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밤새 소리를 감지한 뇌는 깊은 수면을 시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얕은 잠 상태를 반복하게 됩니다. 잠들기 전엔 조용한 음악이나 조도 낮은 조명만 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이건 요즘 가장 흔한 습관이자 가장 조용히 건강을 해치는 요인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게다가 콘텐츠는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들죠. 특히 고령자의 눈과 뇌는 젊을 때보다 자극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 습관이 주는 해로움은 몇 배가 됩니다. 취침 1시간 전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책을 읽거나 명상,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과 뇌를 진정시키는 것이 수면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행동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몸을 혹사시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조용한 밤, 건강한 수면을 위한 습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게 70대 이후 삶의 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1. 취침 3시간 전 식사 금지 원칙 만들기.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식사 습관입니다. 나이 들수록 위장 운동은 느려집니다. 70대 이후에는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려면 4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하죠. 그런데 저녁을 9시, 10시에 드시고 곧바로 눕는다면 그건 위산 역류와 호흡 방해, 그리고 수면 방해의 3단 콤보를 자초하는 겁니다. 실천 방법. 저녁 식사는 최소 6시, 7시 이전에 끝내기. 부득이하게 늦게 먹을 경우 죽이나 수프 등 소화가 쉬운 음식으로 대체. 식후에는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 이것만 잘 지켜도 배속 부담 없이 편안한 잠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스마트폰, TV 끄는 디지털 야간 모드 만들기.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적, 바로 스마트폰과 TV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눈의 피로는 물론 멜라토닌 생성까지 억제합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뉴스, 영상, 메시지들이 뇌를 밤새 흥분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실천 방법.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 TV는 완전히 종료. 대신 명상음악 듣기, 가벼운 책 읽기, 가족과 짧은 대화나 차 한 잔도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3일만 하면 몸이 먼저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3. 수면 전 10분 루틴을 만들자.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잠에 들기 전에 리듬이 있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일정한 루틴은 몸과 뇌에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실천 루틴 예시.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거나 족욕하기, 가볍게 목, 어깨 스트레칭, 불 끄고 조용한 음악 재생, 심호흡 3회 후 눈 감기. 이 짧은 습관만으로도 뇌파가 안정되고 심박이 서서히 느려지며 잠드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4.
옆으로 자는 수면 자세 만들기. 나이 들수록 자세 하나도 생명과 직결됩니다. 특히 정면으로 누워 자는 습관은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세, 왼쪽을 아래로 하고 옆으로 눕는 자세, 무릎 사이에 얇은 쿠션 넣기, 베개는 목과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조절. 이 자세는 폐와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기도가 다치는 걸 예방해 줍니다. 5. 수면 체크 노트로 내 몸을 점검하자. 마지막 팁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잠을 어떻게 잤는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몇 시에 잤지? 새벽에 몇 번 깼지? 일어나서 개운했나? 이 간단한 기록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스스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생겼을 때 병원에 가져가면 정확한 진단 자료가 되기도 하죠. 기록 예시, 취침 시간, 기상 시간, 깨었던 횟수, 일어난 뒤 피로도, 척도, 작은 메모가 큰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요약, 저녁 6, 7시 전 식사 마무리, 취침 1시간 전 디지털 기기 종료, 수면 전 10분 루틴 실천, 왼쪽 옆으로 눕는 수면 자세, 매일 아침 수면 상태 기록하기. 이 5가지는 의사나 병원 없이도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수면 건강의 핵심 루틴입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자는 동안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시간이죠. 눈 감고 누워있는 그 몇 시간이 우리의 건강을 살리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의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루 중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잠든 사이 사망을 부를 수 있는 4가지 잘못된 습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코골이와 무호흡을 방치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숨이 멎는다는 건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둘째, 늦은 시간 과식은 독입니다. 소화기관을 혹사시키고 심장과 폐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셋째, TV와 스마트폰은 잠자리 친구가 아닙니다. 뇌를 계속 깨우고 심장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넷째, 아무 생각 없이 눕는 자세. 자세 하나로 기도가 다치고 심장에 압박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건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자기 1시간 전 스마트폰만 내려놔도 몸은 변화를 느낍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자느냐가 내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쌓이면 5년, 10년 후에 건강한 나로 이어질 겁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저런 증상 있는데 부모님이 저런 습관 있으신데 이런 생각 드셨다면 지금 바로 바꾸시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혹시 자주 깨는 증상이 있다면 혹은 어떤 루틴을 실천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50대 이상 분들을 위한 생명 지키는 정보들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일 밤 편안히 눈 감고 안전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건강한 잠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